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면 결국 모든 길이 열립니다. 이 말이야말로 퇴계 이황 선생이 힘겨운 순간마다 마음에 새긴 명언 중 하나입니다. 흔들림 많던 조선시대의 중심에서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거듭 다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참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며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지를 한결같이 다잡는다면 어느 순간 길이 보이리라는 이 심오한 가르침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결정적인 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며 퇴계 이황 선생이 전해준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중기, 퇴계 이황 선생이 활약했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본명 이황으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국시로 사마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고 성리학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깊게 녹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권력 투쟁이 꾸준히 이어지며 나라의 기반이 정치적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정치와 사회의 올곧은 깃틀로 삼고자 했던 선비들은 지방살림으로서 서울의 권문세족 세력과 맞서면서도 학문적 소양과 저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경상도 안동 지역 출신이었고 어릴 때부터 학문에 비상한 재능을 보여 주변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집안 자체가 학문을 숭상하고 올바른 관직 생활을 지향하는 분위기였기에 이황 선생은 자연스럽게 유학을 접하며 엄격한 자기 수양을 이어갔습니다. 더욱이 나라 안팎으로 외구의 침입이나 여진족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 등 국제 정세가 복잡하던 시기라 조선 조정은 더욱 혼란스럽고 당쟁이 첨예화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청렴과 학문적 깊이를 함께 지닌 인재들의 가치가 커졌고 선비로서 바른 자세를 견지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관료가 요구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과거 시험에 급제의 관직에 나아갔을 때도 국정 전반의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직을 수행하면서 늘 학문을 갈고 닦는 자세를 놓지 않았고 관직 생활 속에서 부당함을 직언하며 간언하는 태도를 보여 세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소용돌이와 학문 연구의 이상 사이에서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왕과 권신 사이에서 자신의 지향을 온전히 관철하기란 쉽지 않았고 형식적이며 부패한 관료체계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황 선생은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면 결국 모든 길이 열립니다라는 신념을 되뇌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명언은 정확히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저술과 편지에서 드러나는 선생의 사상과 어록을 종합해 볼 때 마음을 맑게 하고 의지를 변치 않으면 결국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제자들이나 동료벗들에게도 이런 관점을 전했습니다. 특정한 한 줄의 금언이라기보다 그의 전반적 사유체계를 관통하는 핵심 지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황 선생에게 내면 수양이란 곧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길을 찾는 첫걸음이자 참된 학문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제자들과의 학문 토론에서 지식보다 인격 수양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선비들이 이황 선생을 따르며 성리학적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유학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이나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림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백성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자들 간의 사소한 견해 차이로 당쟁이 벌어지고 살인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황 선생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학문의 본질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과 명예를 지켜내려 애썼으며 올곧은 군자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관직 생활 중 여러 번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에 내려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했던 것은 정치적 편당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관직 성공이나 명예를 좇지 않고 오직 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군자의 품격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유학을 숭상하던 조선 중기에도 개인의 소신과 대의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모순이나 권력 다툼을 목격할수록 스스로의 길이 흔들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황 선생은 수시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며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명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맑히고 본래의 지향을 지키면 종국에는 모든 길이 열린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처럼 긴 인생 여정에서 역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구했고 그것이 조선 사회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세 가지 주요 이슈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 속에서 좌절하고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스펙을 쌓고 노력해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경쟁도 치열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이때 퇴계 이황 선생의 말처럼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켜간다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 맑은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스펙 위주의 비교가 아닌 진정한 꿈과 목표를 재발견할 수 있으며 결국 자기만의 특색을 인정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길이 열려 있어 보여도 정작 개인의 진로는 좁은 관문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허무나 체념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안과 비교심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를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보 과잉과 디지털 시대의 정신적 혼란입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뉴스 알림 속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늘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안과 번아웃을 겪습니다. 이때 이황 선생의 명언을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내면의 혼란을 비워내고 본질을 바라보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추리고 불필요한 잡음은 걸러내며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지식만 쌓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다잡으면 결코 디지털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성장 경로를 분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과 갈등입니다. 현대사회는 겉으로는 연결성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각자 도생과 경쟁 구도 때문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열지 못해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황 선생의 말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대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결같은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갈등을 넘어서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현대사회의 이 세 가지 이슈, 청년 실업과 취업난, 정보 과잉 시대의 혼란,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명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명언이 주는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를 이어 전통 공예를 지켜온 어느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인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판로가 점점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전통 공예에 관심을 두지 않아 큰 난관을 겪었습니다. 수입도 줄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주변에서는 공예 대신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는 권유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인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절망했지만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의지를 한결같이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스스로의 예술혼을 믿고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예 본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해석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묵묵히 작업에 몰두했고 시간이 흐르자 공예 애호가들과 문화단체에서 그의 진정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내의 전시회에 초대받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 장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모범 사례가 되어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처럼 흔들림 없는 마음가짐과 의지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병을 앓으면서도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던 한 의료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병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사명감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육체적 한계 속에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웠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맑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환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삶의 소명이라고 여겼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그는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차 자기 병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았고 병원에서도 그의 의지를 존중하여 근무 일정을 조정해주면서 환자 돌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건강도 상당 부분 회복했고 환자들에게도 큰 희망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힘들수록 더 간절히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다져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학업에 매진했음에도 계속 실패를 맛보던 어느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험생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정말로 이 길을 가야 하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고 했고 본인도 의욕이 꺾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우연히 접한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이고 마음에서 포기되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평소 공부 방식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식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오랜 습관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부 환경 탓에 휘둘리기보다 오직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험생은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결과물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길러내는 과정임을 깨달았고 그것이야말로 명언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깨우침은 전통을 지키는 예술 분야든 타인을 돕는 의료 현장이든 혹은 개인의 인생 시험이든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변함없이 유지하면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명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5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직장에서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즉시 반발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잠시 마음을 비우고 나의 본래 가치관과 회사 내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잡아 정말로 필요한 의견 제시와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담담하게 상대를 설득한다면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족의 문제일수록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이 생기는데 이때 감정이 격해질수록 서로를 더 다치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우고 서로의 입장에 집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본질적 유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 조금씩 대화의 문이 열리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셋째로 각종 소셜미디어를 보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성취와 행복한 모습이 부각될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며 오직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면 스스로의 삶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넷째로, 건강을 해쳐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달콤한 유혹이나 나태함에 빠지기 쉽지만 그때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습관을 개선하다 보면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이익을 얻습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창업을 준비하며 불확실성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혼재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의 부담을 덜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우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춰 꾸준히 실행해 나가면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지키는 일은 작게는 우리의 하루 습관부터 크게는 인생의 전환점에서까지 언제든 빛을 발하는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청자 여러분이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을 일상 속에서 좀 더 생생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가지 질문과 3가지 과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5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으며 그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둘째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걱정과 불안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넷째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내 진정한 의지를 흔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다섯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나의 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집착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5가지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가족 건강 배움 도전 등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하기보다 실제 상황과 연관지어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제는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는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모여서 마음의 맑음을 점차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한결같은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짧은 다짐 문구를 써보는 것입니다. 너무 길 필요 없이 오늘 하루 무엇을 흔들림 없이 해낼 것인지 단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과제를 진지하게 실천하다 보면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중한 가치를 흔들림 없이 붙들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와 방향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과거 조선의 혼란스러운 역사와 퇴계 이황 선생의 생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과도 연결하여 명언의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동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실천 시나리오를 통해 명언이 그저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스트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지키는 것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명언과 역사 속 지혜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어서 퇴계 이황 선생의 생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조선 중기의 살인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 자리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제자들은 훗날 조선 후기에 학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황 선생의 학문적 특징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원리에 대한 깊은 탐구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이기론을 발전시켰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즉 수양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평생을 두고 강조한 스스로를 닦는 길과 결부되며, 바로 그 맥락에서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흔들림 없이 지키라는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황 선생은 제자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서원에서 함께 경전을 읽고 주석을 토론하였으며, 동시에 심성 수양에 대한 점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글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공명심이나 시기심,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말고 늘 학문의 본질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 따끔하게 꾸짖으며 그 사람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하곤 했습니다. 이황 선생은 관직 생활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 차례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기록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정치적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물러나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번 정한 뜻을 결코 가볍게 바꾸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고, 그 점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으로 아직 전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내의 정세가 불안정했고 당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기득권 세력의 부정이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끼리도 학파 차이로 대립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황 선생은 학문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올바르게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바른 학문 풍토를 확산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은 곧 인간성의 완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개인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옳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듯 퇴계 이황 선생의 사상은 당대에도 큰 영향력을 지녔으며, 이후에도 오랜 세월 조선 사회가 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글과 편지, 제자들과의 대화록을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를 중시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관직이나 부귀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훗날 더 큰 존경과 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보이고 한결같은 뜻을 지키면 모든 길이 열린다라는 언명에 집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가 정확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록에서 그러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다시 현대 사회로 돌아와서 정신적 가치가 돈과 물질적 성공에 밀려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많은 사람이 자기계발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을 정제하고 본연의 의도를 돌아보는 행위야말로 삶의 중요한 초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승진을 목적으로 새벽까지 야근을 반복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승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탈진 상태에 이르러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되짚어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일이 힘들다고 해서
손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목표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동기나 비전이 떠오른다면 비록 힘든 업무라도 유연하게 해낼 수 있고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내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다른 길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멈추어 생각하기와 내면을 들여다보기라고 합니다. 하루 일정이 빠듯하고 휴대폰을 통해 쉴 새 없이 정보와 자극을 받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매일 잠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어제의 실수나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의지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짧게나마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자동으로 마음을 비우고 중심을 잡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익히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것에 있다고 자주 역설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지닌 선한 성품과 이치를 개발하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인격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혹은 자기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식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그 지식이 나와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맑게 유지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직업을 구하거나 진로를 고민할 때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일에 대한 동기나 열정이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쩌면 길을 잠시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사회이다 보니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마음을 비우고 자기 신념을 단단히 지켜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더 넓고 풍요롭게 열어줍니다. 현실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연인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대개 우리는 자존심을 앞세워 상대를 원망하거나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 보고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뒤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소한 오해도 풀리고 한층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지를 지키지 않고 쉽게 포기한다면 좋았던 관계도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추가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공동체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상업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환경보호와 전통 건축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대립이 반복되어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우리가 이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보다 나은 마을,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라는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불안, 혹은 이기적인 고려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다 함께 잘 살고 싶다는 공통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처음 의도했던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정책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개발을 지향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결국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았고 완료 후에는 과거보다 발전된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했던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지키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단지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함께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 할 때 상호 갈등이 줄어들고 훨씬 창의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까지 구체적인 현장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시대나 현대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갈 길을 찾으려 애쓰고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는 자세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유효성을 증명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황 선생이 전해준 가르침에 귀 기울일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욕심을 덜어내며 한결같이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외부의 간섭, 내면의 불안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조금씩 익숙해진다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체득하고 후대에 남긴 귀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한 내면 수양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상상해 봅시다. 먼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이나 욕심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두렵고 불안한 심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정이 지나치게 커지면 스스로를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해 보는 것이 퇴계 이황 선생이 말한 비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움의 단계가 잘 이루어지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겨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는 단계가 따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언가를 결심하고 나아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정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 가치를 지키거나 근본적인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까지 쉽게 흔들린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나 삶을 왜곡시키는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신념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지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내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깨달은 것이라면 더욱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점검이 뒤따라야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내 핵심 가치와 부합하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한결같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한 번의 실패나 좌절로 인해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그 실패가 정말로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고비인지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퇴계 이황 선생이 말한 마음을 비우면 결국 길이 열리고 의지를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몸소 체화됩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도 제자들과 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학문적 토론과 인간적 교감을 지속했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학문에 임할 때 어떤 통찰이 얻어지는지, 그리고 성리학의 이론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태도를 조금씩이라도 본받는다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적 온기를 되살릴 수 있고 스스로의 삶에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시대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로 인해 직업의 형태가 바뀌고 기존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마음을 비우고 두려움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의지를 굳게 잡는다면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두려움과 불안만을 탓하면 점점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의 결과를 크게 바꾸는 힘이 바로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농촌 마을에서 청년들이 점차 떠나가고 나이 많은 주민들만 남게 되어 지역이 점점 쇠퇴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한 젊은 귀농인이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의지로 들어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첨단 농업 기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브랜드를 개발해 농산물을 공동 판매했으며 빈집을 개조해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른들도 회의적이었고 도시 소비자들도 관심이 없었지만 흔들림 없는 의지로 꾸준히 홍보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점차 찾아오고 지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났으며 외지에서 새로운 주민들도 하나둘 이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는 태도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이런 통찰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고민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상기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수많은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가짐은 짧은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서히 단련되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가다듬고 실패하거나 고민이 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를 뒤돌아보고 뛰어난 선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크나큰 위안을 얻고 동시에 방향을 잡는 나침반을 얻게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 역시 혼란스러운 조선 중기라는 시대적 환경과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섬세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명언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운명의 주인이 되라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더는 불확실한 세상이나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이 걸어가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언의 소개부터 역사적 배경, 현대적 해석, 감동적인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질문 과제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허무가 아니라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한결같은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순간의 유혹이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을 꾸준히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역사 속의 지혜와 명언들을 통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어서 퇴계 이황 선생의 생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조선 중기의 살인파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에 자리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제자들은 훗날 조선 후기에 학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황 선생의 학문적 특징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원리에 대한 깊은 탐구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이기론을 발전시켰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즉 수양을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평생을 두고 강조한 스스로를 닦는 길과 결부되며 바로 그 맥락에서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흔들림 없이 지키라는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황 선생은 제자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엄격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서원에서 함께 경전을 읽고 주석을 토론하였으며 동시에 심성 수양에 대한 점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글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공명심이나 시기심,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말고 늘 학문의 본질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모습을 보이면 따끔하게 꾸짖으며 그 사람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하곤 했습니다. 이황 선생은 관직 생활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 차례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기록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정치적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물러나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정한 뜻을 결코 가볍게 바꾸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고 그 점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으로 아직 전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내의 정세가 불안정했고 당쟁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학자들은 기득권 세력의 부정이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끼리도 학파 차이로 대립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황 선생은 학문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올바르게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바른 학문 풍토를 확산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학문은 곧 인간성의 완성으로 이어져야 하며 개인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옳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듯 퇴계 이황 선생의 사상은 당대에도 큰 영향력을 지녔으며 이후에도 오랜 세월 조선 사회가 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글과 편지, 제자들과의 대화록을 살펴보면 언제나 마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를 중시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높은 관직이나 부귀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훗날 더 큰 존경과 명예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보이고 한결같은 뜻을 지키면 모든 길이 열린다라는 언명에 집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가 정확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록에서 그러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다시 현대 사회로 돌아와서 정신적 가치가 돈과 물질적 성공에 밀려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많은 사람이 자기계발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을 정제하고 본연의 의도를 돌아보는 행위야말로 삶의 중요한 초석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승진을 목적으로 새벽까지 야근을 반복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승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탈진 상태에 이르러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되짚어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일이 힘들다고 해서 손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목표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동기나 비전이 떠오른다면 비록 힘든 업무라도 유연하게 해낼 수 있고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내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심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멈추어 생각하기와 내면을 들여다보기라고 합니다. 하루 일정이 빠듯하고 휴대폰을 통해 쉴 새 없이 정보와 자극을 받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매일 잠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으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만히 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어제의 실수나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의지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와 짧게나마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자동으로 마음을 비우고 중심을 잡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익히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기르는 것에 있다고 자주 역설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지닌 선한 성품과 이치를 개발하고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인격자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혹은 자기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식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그 지식이 나와 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맑게 유지해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직업을 구하거나 진로를 고민할 때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일에 대한 동기나 열정이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쩌면 길을 잠시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사회이다 보니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계 이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마음을 비우고 자기 신념을 단단히 지켜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더 넓고 풍요롭게 열어줍니다. 현실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연인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대개 우리는 자존심을 앞세워 상대를 원망하거나 탓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 보고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뒤 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변함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소한 오해도 풀리고 한층 깊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지를 지키지 않고 쉽게 포기한다면 좋았던 관계도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례로 추가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공동체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심해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상업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환경보호와 전통 건축 보존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대립이 반복되어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대표 중 한 명이 우리가 이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보다 나은 마을,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라는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불안, 혹은 이기적인 고려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다 함께 잘 살고 싶다는 공통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처음 의도했던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정책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개발을 지향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결국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았고, 완료 후에는 과거보다 발전된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계 이황 선생이 강조했던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지키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단지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사회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함께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 할 때 상호 갈등이 줄어들고 훨씬 창의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한층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까지 구체적인 현장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시대나 현대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갈 길을 찾으려 애쓰고 경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는 자세는 역사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유효성을 증명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황 선생이 전해준 가르침에 귀 기울일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욕심을 덜어내며 한결같이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외부의 간섭, 내면의 불안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조금씩 익숙해진다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놀라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 직접 체득하고 후대에 남긴 귀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퇴계 이황 선생이 머물렀던 도산서원과 같은 교육 공간이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라 인격 수양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산서원에서는 제자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경전을 공부할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건물 배치부터 주변 경관까지 모든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학문에 몰두하도록 이끌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고 시험을 준비하는 현대식 교육과는 달리 몸과 마음 전부를 단련하는 전통 유교 교육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서원에서 직접 제자들과 식사를 하며 일상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서로의 말투나 행동, 생활 태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습관도 놓치지 않고 점검해주며 올곧은 마음가짐이 생활 전반에 녹아들도록 이끌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지식이 아닌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인재들이 후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산서원은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퇴계 이황 선생이 일생 동안 남긴 저서와 편지, 그리고 제자들 간의 학술 논쟁 등은 한국 유교 사상의 큰 축을 형성했습니다. 퇴계학파라 불릴 정도로 그의 학문적 계보가 강력했고, 반대편에는 율곡 이이 선생이 이끌던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마음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으나 이기론 해석이나 교육 방법 등 세부적 견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백성을 바르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길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맥은 같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서원을 세우고 학문을 이어갔고, 후대에도 꾸준히 성리학적 전통이 유지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언제나 마음을 맑히고 의지를 지키자는 선생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교 사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본질적인 부분, 즉 자기 성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등은 여전히 의미 있는 덕목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도 내면의 평정과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이 있다면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현대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현 방식에서 현대인은 과학적 분석과 효율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도덕적 성찰과 수신의 과정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두 관점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우리는 더욱 풍부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퇴계 이황 선생의 명언을 깊이 파고들면 개인부터 공동체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무수한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하루아침에 자기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의지를 가다듬고 실패하거나 고민이 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는 힘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도 젊은 시절부터 학문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관직에 나가서도 정치적 갈등과 회의 속에서 번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고 학문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심과 실천이 쌓여서 명실상부한 조선의 대표 유학자로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와 시대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의 본질과 삶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명언,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은 의지를 지키면 결국 모든 길이 열립니다는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비워내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 예상치 못했던 문이 열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귀한 지혜들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덧붙여 언급하자면 퇴계 이황 선생은 단지 학문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예의와 겸손, 그리고 공공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훗날 선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백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마음을 비워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한결같은 의지로 대의를 추구하려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 이러한 선현들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반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각자의 의지를 존중해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은다면 그 자체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런 역사의 숨결과 지혜를 계속 함께 나누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